안녕하세요. 부루의 토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문득 멋지게 늙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종착역에 가까워지면서 앞으로 살 날만큼은 더 만족하고 행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이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귀티나고 멋지게 늙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90세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환자를 돌보며 상담만 10만 번 넘게 하시면서 깨달은 인생 진리를 설파하신 이근우 박사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박사님은 멋지게 늙기 위한 5가지 지침을 말씀해 주십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이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이 듦을 억울해하지 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음양이 있기 마련이다.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다.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젊음의 열정과 에너지가 오히려 젊음을 좌절시키기도 한다. 힘없고 느리기만 한 늙음이 천천히 익어가는 술처럼 그윽한 인생의 향을 품어낸다. 그러므로 좋은 것이 늘 좋으리란 법은 없으며 나쁜 것이 언제나 나쁜 것도 아니다. 나이가 들면 분명 나빠지는 것들이 있다. 가장 확실하게 나쁜 것은 바로 육체의 노화다. 사실 나이 들면 건강이 나빠질 일만 남았지 거꾸로 좋아지지 않는다. 이는 누구나 알지만 스스로에게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입으로는 받아들이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그래도 나는 다를 거지라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에 계속 붙들려 있으면 억울함과 애석함만 커질 뿐이다. 노화, 즉 몸의 변화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능이다. 보청기와 돋보기는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다. 오히려 젊어서 듣지 못했던 소리, 보지 못했던 세세한 것까지 보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고마운 물건이다. 또 하나, 나이 듦이 두려운 이유가 기억력이 떨어지는 뇌력 저하다. 이런저런 약속과 집안 행사를 잊어버린다거나 지갑이나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도통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이런 정말 늙었나봐 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비아냥대기도 한다. 이 말이 입버릇이 되면 나도 모르게 더 빨리 나이 들어버린다. 나도 수첩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둔 것을 잊어버려 고생한 일도 있고 바로 어제 일이 기억나지 않은 적도 여러 번이다. 처음엔 충격이 컸다. 하루 종일 사라진 기억을 생각해내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수십 년 뇌 속에 쌓아왔으니 용량이 꽉 찼을 것이다. 이젠 나의 뇌가 알아서 자동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입력시키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생각이 느려지고 행동이 둔해지는 것도 당연하다. 한창 때의 젊은이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나이 듦의 미덕이다. 생각해보라. 나이 들면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적어지고 나를 찾는 사람도 줄어드니 바삐 서두를 것은 없지 않은가. 무슨 일이든 천천히 해도 혼낼 사람이 없으므로 마음 푹 놓고 하면 된다. 사실 나이 들면서 가장 넉넉해지는 재산은 시간이다. 사실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억울해하지만 않는다면 굉장히 행복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감동이 아주 많기 때문이다. 그 즐거움을 누릴 생각은 하지 않고 억울한 생각만 하면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에 빠진다. 나이가 들면 좋은 점은 생활이 단순해진다는 것이다. 책임도 의무도 줄어든다. 시간이 늘어나고 인내심이 많아지고 감정이 섬세해진다. 평소에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불어난 시간에 하나씩 해보는 재미를 누리는 것도 좋다. 여행을 하고 글을 쓰거나 악기를 배워도 좋으리라. 더디 진도가 나가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칭찬해 주리라. 요즘 나는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눈을 뜰 때마다 신기하다. 주위에는 밤에 자다가 세상을 떠난 동창이나 선후배가 많다. 나 또한 내일이 반드시 예약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와 눈 떴구나 하하하 하고 쾌재가 터져 나온다. 그 순간의 찰나적인 신비감이라니. 젊을 때는 이런 신비감을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다. 그때는 아침마다 기계적으로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은 나에게 남은 생물학적 여명이 적다는 데서 오는 하루하루의 희열감에 매일 아침이 행복하다. 이것도 나이 든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동이다. 한 살 한 살 나이 들어간다고 억울해하지 마라. 제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벌써 이렇게 나이 들었다고 후회하지 마라.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살았고 일했고 즐겼다. 지금 내 나이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찾아내는 것이 더 급하다. 내가 쓸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줄어들고 있다. 둘째, 애처럼 굴지 마라. 나이 든 환자들 중 의사 앞에서 그리 심각한 증상도 아닌데 자신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아냐며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아픔을 토로하는 유형이 있다. 이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몸 구석구석 통증을 낱낱이 고백한다. 듣고 있는 의사의 표정은 담담하다. 환자는 왠지 서운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의사가 자신의 아픔에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데 공감해 주지 않으니 마음이 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나도 노인이지만 나이든 이들의 앓는 소리는 듣기가 싫다. 늙으면 죽어야지라는 말을 들을 때 그가 설령 진심이라고 해도 듣는 이가 그 말에 공감하기는 쉽지 않다. 직접 나이가 들어보지 않고서는 늙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나이가 들었다고 하여 모두 진정한 늙음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지만 말이다. 아프다, 힘들다는 노인의 고통을 세련되게 표현하기란 정말 힘든 것인가? 그 세련된 마음에 진정한 늙음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기가 엄마에게 말한다. 엄마, 바쁘신데 젖은 나중에 주세요. 나는 배가 고프지만 엄마는 지금 바쁘잖아요. 이렇게 어른스럽게 말하는 아기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 같은 어른은 있다. 매사 아이처럼 우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사람들 말이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겉으로 드러내 풀고자 한다. 어른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외면한 채 오로지 나 좀 봐달라고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등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다. 그들을 향해 우리는 애처럼 군다고 말한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의 해결 방식을 더 많이 다양하게 섭렵해 간다는 뜻이다. 그 많은 방법을 제쳐두고 불평, 불만, 무시, 외면 등 유아기적 방법을 쓰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라.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몸과 마음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방법을 쓰게 되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 오늘도 하루 종일 앓는 소리를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 그리고 더 시간이 흘러 본격적인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일상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지 미리 생각해보라. 힘든 것을 남이 알아주길 절대 바라지 마라. 이것이 바로 나이 든 자의 자존심이다. 아파도 하루하루 긍정적인 자세로 생활한다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면에서 가족을 덜 고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 새롭게 맞이한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이다. 셋째, 대접받으려 하지 마라. 나이가 들면 내가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 노년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 외로움이다. 고독사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노후 대비로 젊었을 때 보험이나 연금을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로움에 대비하는 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적응이다. 살다 보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시기가 꼭 온다. 그 상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적응하는 법은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경제적 준비를 잘해서 연금이 많이 나온다 해도 그 연금을 쓸 능력이 없으면 그것 또한 고통이다. 단지 저축을 많이 하고 돈 쓰는 법을 배우라는 말이 아니다. 외로움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외로움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을 너무 거창하고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사랑은 궁금증과 관심에서 시작한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도 능력이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터득하고 학습하고 실천하면서 길러진다. 나이 들어 외롭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사랑하는 능력을 갈고 닦아야 한다. 나이 먹었다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그가 내게 먼저 다가오기를 바란다면 점점 더 외로워질 뿐이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 삶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나는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고 만나기를 즐긴다. 내게 자문을 구하거나 나를 만나고자 하는 이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달력을 보고 날짜와 시간을 조절한다.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안배한다. 이 나이에는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야금야금 조금씩 해야 오래 할 수 있다. 그러니 외로울 틈이 없다. 물론 가끔 혼자 있을 때 까닭없이 눈물이 나곤 한다. 그것은 나이 먹은 이들이 느끼는 온갖 감정이 눈물 한 방울로 솟아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감정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밀려오는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다면
제발 푸념만 늘어놓지 말고 생각나는 사람을 찾아가라. 전화나 문자 한 통이어도 괜찮다. 그리운 이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때로 위안을 얻기도 하니까 말이다. 넷째, 배움을 포기하지 마라. 2011년 2월 29일, 나는 고려사이버대학교 문화학과를 졸업했다. 50년 만에 생애 두 번째 쓰는 학사모였다. 나는 1125명의 졸업생 가운데 76세의 최고령자이자 문화학과 수석 졸업자로 화제가 되었다. 사이버대학은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다. 학비도 싸다. 배우고 싶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 나이가 많아서 머리가 굳어서 시간이 없어 공부를 못하겠다는 말은 핑계다. 특히 나 같은 노인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다. 내 집, 내 의자에 편안히 등을 기대고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면서 수업을 듣노라면 참으로 좋은 세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년 퇴임을 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배우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사이버 대학 입학은 나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주위 반응이 영 탐탁지 않았다. 박사 학위까지 받아놓고 또 무슨 공부냐? 사람 기죽이려는 것이냐? 노역이라며 핀잔하는 이들도 있었고, 어떤 이는 입학은 하되 편입해서 2년 과정으로 투딱 공부를 끝내라고도 했다. 딱히 졸업장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서둘러 공부를 끝내라는 말인가? 공부가 목적인 나에게는 졸업장도 학점도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선택한 자유로운 공부, 그 생각에 이르자 앞으로 할 공부가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을지 기대가 되었다. 그 즐거움을 왜 2년으로 줄이라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또 한 가지, 세상은 자꾸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미 옛날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새로운 것을 듣고 배우는 일은 또 얼마나 신선할지 나는 조금 흥분하기까지 했다. 일생 동안 해온 공부의 단계를 놓고 보면 일은 넘은 나이에 사이버대학에서 시작한 공부가 제일 재미있었다. 나이가 들면 순수하게 즐기면서 놀듯이 오로지 공부만을 위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 경쟁을 하거나 누구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기에 배움의 뿌듯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인간에게는 살아있는 한 전진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나이가 들어 몸은 늙어도 생각은 녹슬지 않는다. 체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각을 발전시켜야 한다. 은퇴 뒤 넉넉해진 시간이 쓸데없는 공부를 하기에 가장 좋은 때다. 다섯째, 늙음을 받아들여라. 노인의 삶은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사회활동을 중지하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은둔형이다. 젊었을 때의 화려했던 모습에 비하면 늙어버린 나는 너무 초라하다.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 실망을 주느니 말없이 사라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여배우들이 나이가 든 뒤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심리와 비슷하다. 둘째,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다. 사사건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울분을 사귀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자기가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망쳐놓는 것 같아 울분이 터진다. 분노형이다. 반대로 모두 내 탓이라고 자학하는 사람도 있다. 셋째, 자학형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모두 부정적으로 생각되고 사는 것이 치욕스럽다며 스스로를 학대한다. 젊었을 때는 한가락했는데 늙고 병든 지금은 세상에 폐를 끼칠 뿐 아무런 소용도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다. 자식들이 못 사는 것도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등 모든 잘못을 자기에게 돌린다. 넷째, 무장형의 노인도 있다. 젊었을 때보다 더 열정을 쏟으면서 살아가는 노익장들이다.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 이들이지만 간혹 의욕이 지나쳐 주위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몸은 비록 늙었지만 마음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노인들이다. 이들은 인생의 경과를 정직하게 바라보며 자연스러운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바로 이상적인 노인의 삶이다. 성숙형 노인들은 서양 속담처럼 마치 앙금이 없는 포도주와 같다. 좋은 포도주는 오랜 숙성을 통해 앙금마저 녹아버려 투명한 빛을 띈다. 이들은 표정부터 편안해 보인다. 자기 중심을 잃지 않지만 부드러운 중재자로서의 모습도 갖추었다. 우리가 소망하는 곱게 나이 든다는 것은 성숙한 유형의 노인일 것이다. 노인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가?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나이 들어가기를 바라는가? 노년의 모습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 삶의 태도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경향이 짙다. 이것이 바로 젊었을 때부터 나는 어떤 노인의 유형으로 살고 싶은가를 가늠해봐야 하는 이유다. 아름다운 노년 만들기의 핵심은 자기에 대한 성찰과 변화에 있다. 오늘날의 사회는 지난 60년의 인생을 가지고 그 이후 10년, 20년의 세월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노년의 시기는 과거의 정리도 중요하지만 정리만 하고 살기에는 너무 길다. 그러므로 노인도 미래지향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 변화는 바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노년을 살아갈까 젊었을 때부터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에서 출발한다.